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에너지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제목이 공정 배관의 진동 유발 피로 파손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약간 딱딱하게 들리죠. 근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배관의 떨림, 이 작은 진동이 어떻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사실 배관 진동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예를 들면요, 영국 북해 쪽 해양 설비 있잖아요. 거기서 탄화수소 노출 사고 나는 것 중에 무려 20% 이상이 이 배관 진동,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로 파손 때문이라고 합니다. 20%요? 생각보다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육상 설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유럽 기준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배관 파손이 이 진동 때문에 생긴 피로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관이 좀 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20%면 정말 무시 못할 수치고 단순 누수 문제가 아니라 뭐 폭발이나 화재 같은 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런 진동 관련 파손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맞아요.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생산량을 늘리려고 배관 안에 흐르는 유체 속도를 자꾸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빨리 흐르면 배관을 더 흔들게 되겠죠. 네, 그렇죠. 유속이 빨라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때문에 더 얇으면서도 강도는 높은 그런 신소재 배관을 쓰는 경우가 늘었어요. 예를 들면 듀플렉스 스테인레스관 같은 거요. 이게 강도는 좋은데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진동에 좀 더 민감해지고 응력이 한 군데 확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허허, 효율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다른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네요. 네, 약간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선제적 평가랑 사후적 평가. 사후적 평가는 말 그대로 이미 진동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네, 근데 진짜 핵심은 선제적 평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설비를 만들거나 기존 설비를 바꾸거나 아니면 정기 점검할 때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진동 위험을 미리미리 찾아내서 관리하자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배관이 그냥 정적인 하중,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받는 힘만 얼마나 견디나 위주로 설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적인 문제, 진동 같은 건 좀 놓치기 쉬웠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잡자는 게 핵심입니다. 선제적 평가, 미리 위험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게 핵심이다. 그럼 그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일단 정성적 평가라는 걸 먼저 해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위험 스크리닝 같은 거예요. 배관 시스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어떤 종류의 진동이 생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냥 유체가 막 흐르면서 생기는 난류 때문인가? 아니면 펌프나 압축기 같은 기계 진동이 전달되는 건가? 아니면 유체 흐름이 이렇게 맥동치는 것 때문인가? 고주파 소음 때문인가? 이런 원인들을 파악하고 위험 우선순위를 매기는 단계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넓게 한번 훑어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걸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성적 평가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싶은 그런 고위험 구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실제 계산이나 측정을 동원해서요. 해당 배관이 진동 때문에 파손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평가하는 거죠. 확률 같은 걸 계산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따져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넓게 보고 위험한 부분을 좁혀서 깊게 들어가는 방식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계산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유관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배관이 진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지지대는 제대로 딱 고정되어 있는지, 혹시 배관끼리나 뭐 다른 구조물하고 불필요하게 닿아서 서로 긁히면서 마모되는 현상? 그걸 프레팅이라고 하거든요. 프레팅이요? 네, 패팅. 미세한 진동 때문에 표면이 계속 닳아서 결국 손상되는 건데 이게 눈에 잘 안 띄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없는지, 부식은 없는지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 작은 직정의 연결부, 스몰보어 커넥션 SBC라고 부릅니다. 나 용접부 같이 좀 취약한 부분들 상태를 꼼꼼히 봐야 하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진동 측정 같은 것도 초기 평가에 아주 유용합니다. TM07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휴대용 장비로 배관 표면의 진동 속도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치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acceptable,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다, concern, 이건 심각한 문제다, problem, 이렇게 세 단계로 빠르게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잡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현장에서 바로 위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가이드라인은 결국 배관 진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첫째, 진동이 왜 생기는지 그 다양한 원인들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둘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아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정성적 평가 후에 정량적 평가 셋째, 그냥 서류만 보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필요하면 측정까지 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군요. 결국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위험을 미리미리 찾아내서 관리하는 거. 그게 핵심 메시지네요. 매일 의존하고 살아가는 다른 복잡한 시스템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교통 시스템이나 통신망,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 구조 같은 것들까지도요. 혹시 눈에 잘 안 보이는 어떤 피로나 스트레스 같은 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의 원칙, 혹시 당신의 일이나 생활 속 다른 영역에는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